그 돈 다 어디 갔냐고! 안녕하세요. 내 말 좀 들어보소 인생사연 채널입니다. 저들은 왜 이리 울부짖고 있을까요? 이번 사연은 평소 아들 내외가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집 주변의 부동산 개발 소식을 접하고 땅과 집을 팔아달라는 소리에 분노한 어머니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이 꼭 눌러주신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내 말 좀 들어보소. 이번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마을 언덕을 넘어 드넓은 논 구석구석을 비쳤습니다. 김복래 씨는 굽은 허리를 펴며 흙 묻은 손을 털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논을 지켜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 하나만은 꼭 대학에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그 손끝으로 땅을 일고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지금은 도시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운 아들은 이제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엄마, 저 바빠서 못 내려가요. 집사람하고 통화하세요. 하고 짧게 끊습니다. 며느리 이수연 씨는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어쩌다 통화라도 되면 목소리엔 늘 짜증이 묻어 있었죠. 여보세요. 수연아, 이번 명절엔 내려올 수 있겠니? 어머니, 저희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가족 어렵게 해외여행 예약해놔서요. 그래, 잘 다녀오너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에 쥔 수화기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일한 동반자였어요. 찬밥이 남은 밥상 위엔 김치 한 조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건너편엔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이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올해 추석에도 애들이 못 온다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나가듯 작게 떨렸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기다려지는 전화 한 통이 있었죠. 바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친구 박미경 씨였습니다. 나이는 복래 씨보다 2살 어렸지만 마을에서 함께 나고 자라서 친자매처럼 지내던 미경 씨였습니다. 그런 미경 씨는 몇 해 전 아들 내외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로 이주해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언니, 또 혼자 밥 먹었죠? 그럼 누가 같이 먹을 사람이 있나? 근데 너 목소리 들으니까 살겠네. 언니, 베트남에 한번 와요. 언니 여기 오면 내가 여기저기 구경 많이 시켜드릴게. 전화 너머의 미경 씨는 언제나 활기찼습니다. 복래 씨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난 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하나둘 떠올랐고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때는 이 집이 웃음소리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 웃음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들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 끝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만이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모릅니다. 이 외로움이 곧 인생을 뒤흔드는 결심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요. 며칠 전부터 마을 어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래 씨의 논이 있는 그 일대가 대형 골프장 부지로 개발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하루가 지나자 동네 사람들 입에 자꾸 오르내렸습니다. 복래 아주머니네 논이 금싸라기 땅이 됐다더라. 그 아들 의사잖아. 이제 병원 더 크게 짓겠네.
누군가의 말에 복래 씨는 애써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거기 딱 말이에요. 혹시 개발 얘기 들었어요? 그래, 들었단다. 근데 아직 확실하진 않다네. 확실하지 않아도 팔아야죠. 요즘 그런 기회 흔치 않아요. 그 돈이면 병원 확장할 수 있어요. 아들의 말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 논 이제 팔아서 편히 지내세요. 그리고 병원도 확장하는데 좀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에 팔아요. 민준아, 그 땅은 네 아버지랑 같이 일군 곳이야. 아버지 손때가 묻은 곳이지. 거참 엄마, 감정에 매이지 말아요.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복래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던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감정에 매이지 말아요. 그 말이 어쩐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자식에게 감정이 사치로 여겨지는 세상이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은 웃으며 찾아와 말했습니다. 복래 아짐, 땅 계약 들어가면 덩달아 주변값도 오를 텐데 그거 좋은 일 아니오? 그녀는 대답 대신 논 가장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논둑엔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벼처럼 그녀의 마음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집안에 홀로 앉은 그녀는 밥상을 차리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찾아오지 않던 그들이 이제 와서 그토록 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도 뻔히 보였어요. 이제는 나도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매이지 않겠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엔 슬픔보다 서서히 피어오르는 서늘한 냉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래 씨의 집 앞에 검은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먼지가 일어나는 마당에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연이었습니다. 복래 씨는 반가움보다 불길한 예감이 먼저 들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수연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집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뒤따르며 냉랭하게 둘러봤습니다. 집이 많이 낡았네요. 술이라도 해야겠어요. 그 말투는 걱정보다 그냥 하는 소리란 걸 복래 씨는 알았습니다. 집이 오래돼서 불편하지 않냐는 말을 지금껏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복래 씨는 조용히 차를 내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냐? 바쁘다더니. 엄마, 일이 있어서요. 민준이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매매 계약 초안이에요. 땅을 미리 넘겨두는 게 좋아요. 개발 들어가면 세금이 커질 수 있대요. 복래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급할 게 뭐가 있니?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엄마, 확실해요. 이거 팔아서 병원도 키우고 그럼 우리 가족도 다 좋아질 거예요. 그게 나까지 다 팔아야 하는 이유가 되니? 수연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병원은 곧 우리 손주 미래이기도 해요. 어머니께도 좋은 일인데 왜 망설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매끄럽고 단호했습니다. 그 말이 마치 빚갚으라는 듯 들렸습니다. 복래 씨는 조용히 수저통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수천 번 들고 놓았던 남편과의 기억이 담긴 그 자리였습니다. 민준아, 난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 땅으로 농사지어 너 학교도 보내고 소중한 땅 아니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습니다. 감사하죠. 엄마가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다 엄마 덕이죠. 민준이 웃었지만 그 웃음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엄마가 도와줘야죠.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마치 심장이 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알겠다. 나도 생각 좀 해보마. 아들 내외가 떠난 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오래도록 그들이 떠난 뒤를 바라봤습니다.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마당은 마치 마음에 난 상처 같았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이렇게 팔아서 끝내야 하는 건가? 그날 밤 복래 씨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아들 내외의 냉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오래 묵은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결심과 분노의 불씨였습니다. 새벽녘 복래 씨는 잠에서 일찍 깼습니다. 창문 밖으론 어슴푸레한 안개가 들녘 위를 덮고 있었어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랜 친구 박미경의 번호였습니다. 언니,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미경아, 나 요새 힘든 일이 많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애써 눌렀습니다. 아들이 속 썩여요? 응. 이번엔 아예 와서 계약서까지 내밀더라. 땅하고 집하고 다 팔아서 병원 넓히는데 보태라고 하더구나. 허참 요새 애들. 지들밖에 모른다고 하지만 세상에 그 땅으로 아들 다 키웠는데. 그리고 집까지 팔면 걔네들이 언니 모시겠대요? 미경의 말에 복래 씨는 서글프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 아이가 내 전부였는데 이제는 내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기분이야. 힘들어하는 복래 씨에게 미경은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우리 언니 속이 많이 상했겠네. 복래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미경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그냥 다 줘버려요. 뭐라고? 땅도 집도 애들한테 다 주고. 저 있는 베트남으로 와요. 저도 이제 여기서 자리도 잡고 어느 정도 살만해요. 언니가 맨몸으로 오셔도 제가 다 챙길 수 있을 정도는 돼요. 여기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언니 인생 다시 시작해요. 복래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꼭 쥐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말은 너무 아득한 말처럼 들리긴 했어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졌습니다. 언니, 그거 팔아서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어차피 애들 등살에 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언니가 애들이랑 같이 살게 돼도 맘 편히 지낼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미경 씨 말이 틀린 말이 하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외국까지 가서 뭘 하겠니? 말도 안 통하는데. 언니 사람은 어디서든 살 수 있어요. 언니는 뭐든 잘하시잖아요. 그냥 오셔서 여기저기 구경 다니셔도 되시고 식당일 함께 해도 우리 늙음하게 서로 의지하면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창밖에 새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안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커튼을 걷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한테도 아직 길이 있을까? 전화기 너머의 미경이 웃었습니다. 있죠, 언니. 그 길을 저랑 같이 가요. 복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집와서 이 땅, 이 마을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지만 뭔가 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자유의 갈망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사슬 하나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표현하기 힘든 뜨거운 무엇인가가 일렁였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복래 씨는 이불을 덮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다시 뜨면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따라왔습니다. 그냥 다 주고 떠나. 미경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건 자신을 구하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과 땅 문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모은 유산이었죠. 그 종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대학 보낼 때 다 팔고 이거 남았지.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자식이 전부라 믿고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 할까? 생각에 잠겼던 그녀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밤 복래 씨는 작은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집과 땅 매매 문의, 이장님과 부동산 사무소, 손글씨로 메모를 남기며 숨을 고르듯 한 줄씩 써내려갔습니다. 그 글씨에는 망설임 대신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대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밀어주듯 들렸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시작된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다 저버리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하고는 웃었습니다. 처음엔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곧 그 미소 속엔 묘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새벽녘 그녀는 작은 트렁크를 꺼내 옷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보다 마음의 짐이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동이틀 무렵 복래 씨는 마당으로 나와 논두렁 쪽을 바라봤습니다. 안개가 내려앉은 들녘은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건 복수의 시작이자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복래 씨는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만 공기 속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민준과 수연은 다소 들뜬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좋은 소식인가요? 민준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좋은 소식이지. 복래 씨는 조용히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수연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땅 말이에요? 결정하셨어요? 응, 팔기로 했다. 그 한마디에 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주는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야. 현명한 판단이에요. 수연도 덧붙였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번에 확실히 병원 확장하면 어머니도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복래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가 잘 되면 좋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여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걸로 진행하면 돼요. 매매 대금은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 돈은 바로 병원 자금으로 옮기면 되겠어요. 그녀는 잠시 그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민준아, 마지막으로 좀 묻자. 지금 병원도 충분히 큰데 그 돈으로 병원 더 키우면 네가 정말 더 행복해지는 거니?
엄마, 뭘 새삼스레 물어요. 당연히 돈이 있어야 행복하죠. 세상은 다 그렇게 돈으로 돌아가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자, 그럼 땅 포함해서 집까지 팔아달라고 했는데, 그럼 난 어디서 살아야 하는 거니? 너희랑 같이 살게 되는 거니? 그 말에 수연이 깜짝 놀란 얼굴로 얼버무렸습니다. 아이, 어머니, 그런 건 다 팔리고 난 뒤에 다시 이야기해요. 복래 씨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녀석들의 계획에 난 아예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녀는 무심하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래, 세상은 그렇게 다 돈으로만 돌아가나 보구나. 그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찰칵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민준과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승리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 병원 이름도 바꿔야겠어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복래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햇살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쳤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작았지만 그 안엔 어떤 묵직한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마음 편히 갖고 쉬세요. 나중에 다 정리되면 꼭 저희가 함께가 아니어도 여행도 보내드리고 할게요. 그럴 필요 없다. 난 내가 알아서 하마.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문이 닫히자 복래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여권과 비행기 표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행. 그녀는 그것들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끝에 담긴 건 미련이 아니라 자유의 티켓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엔 오랜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건 슬픔을 견뎌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인천공항 유리병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이 부셨습니다. 복래 씨는 작은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표를 확인하고 짐을 붙이는 동안에도 마음 한켠은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평생 밭을 갈던 손으로 이제 비행기 표를 쥐고 있다니 인생이 참 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잠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메시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몸 건강히 지내라. 그리고 지금 있는 병원이라도 잘 지키며 살아. 그 문장 뒤에 마침표를 찍으며 그녀의 눈가에 짧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시간 전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확인했을 때 민주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마음에 불길함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복래 씨는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자 마음속 긴장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고 활주로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여보. 나 정말 떠나요. 하늘 위로 올라가자 어둠이 걷히고 붉은 새벽빛이 구름 위에 번졌습니다. 그 빛이 마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미경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서 와요, 언니. 여기선 아무도 언니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선 민준과 수연이 정신없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연락이 안 돼. 무슨 소리야? 오늘 병원 계약금 넣기로 했는데.
그들의 얼굴엔 당혹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 전화를 걸어도 날카로운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민준과 수연은 급하게 복례 씨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길 동안 왜 꼼꼼히 챙기지 않았냐며 서로에게 악을 쓰며 비난했습니다. 그 시간 복례 씨가 탄 하노이행 비행기는 구름 위를 천천히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그녀의 복수가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노이의 아침은 한국보다 따뜻했습니다. 공항에선 반가운 얼굴의 미경이 달려와 복례 씨를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 잘 왔어, 잘 왔어. 진짜 잘 왔어. 그래, 네 덕분에 이제 홀가분하게 베트남에서도 살아보게 되는구나. 복례 씨와 미경 씨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미경 씨는 골목 끝 작은 한식당으로 복례 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간판엔 복미식당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고소한 된장 냄새와 함께 친구 미경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식당 이름 어때? 엊그제 간판을 새로 달았어. 복례의 복, 미경의 미, 복미식당. 가게 안은 따뜻하고 분주했습니다. 현지인 손님들이 김치찌개를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복례 씨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언니, 내가 항상 옆에 있어줄게. 이제 우리 남은 인생 함께 살아봐요. 그 시각 시골집에 내려간 민준과 수연은 텅 빈 시골집 방 안에서 온 집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통장도 엄마 옷까지도 없어.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제대로 찾아봐. 대체 이 노인네는 어디 간 거야? 그런 수연에게 민준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노인네? 누구 보고 노인네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 아니, 이런 상황에 그게 그리 중요해? 돈.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수연은 독이 올라 민준에게 악이 바치듯 울부짖었습니다. 창백해진 민준의 눈에 냉장고에 붙은 쪽지가 보였습니다. 이 집과 땅은 아버지랑 내가 피땀 흘려 일군 것이다. 너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는 너네도 양가에 손만 벌리지 말고 스스로 인생을 만들며 살아가라. 쪽지를 본 민주는 그 자리에 앉아 냉장고 문에 머리를 수없이 박아댔고 수연은 미친 듯이 악을 쓰며 집안의 물건을 내던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어머니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복례 씨는 하노이 시장 한켠에서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엔 익숙함이 배어 있었고 눈빛엔 오랜만의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때요? 후회는 안 해요? 후회? 아니, 미련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100번 잘했다고 생각해. 그녀는 멀리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당 문 앞에 오늘도 따뜻한 밥이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내 인생이야. 그 순간 창밖에 붉은 새벽빛이 번졌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말없이 위로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하루가 또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생사연 채널 내 말 좀 들어보소에서 준비한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말 좀 들어보소는 여러분의 댓글과 사연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댓글과 사연 부탁드리며 내 말 좀 들어보소를 사랑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